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적당한 거리두기와 가지치기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보다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주고받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안타깝고 어쩌면 불쌍하기까지 한 인생이 어린 시절 양육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태어나는 순간부터 추위나 배고픔, 고통과 안락함, 빛과 소리, 냄새 등을 지각하는 능력과 젖을 빨거나 울고 웃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유전적 성격과 기질이라는 것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자아라고 할 수 없고 조금 더 기다려야만 심리적으로 개인적인 나가 탄생합니다. 심리학자 샌디 호치키스는 자아는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눈길,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 눈길에서 시작되고 그 눈길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따사로운 눈길을 보내는 얼굴이 바로 우리의 일부라는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최초의 어설픈 나는 노른자 2개짜리 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나에는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특수한 타인도 들어있고 그 타인은 너무나 중요하고 강한 사람이기에 결국 그 사람이 나가 아니며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고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 아이는 그 타인에게서 힘을 얻는다고 말하죠. 바로 그 타인이 대부분 엄마라는 존재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엄마가 바로 나라는 공생으로 자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생의 알에서 깨어나오게 되죠. 엄마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비교해 보기 시작하고 넓은 세상을 향해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점점 엄마를 자기와 분리된 실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기가 생후 12개월 정도까지입니다. 18개월까지 걷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더 멀리 모험을 다니게 되는데요. 엄마의 존재를 잠깐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엄마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모험에 열중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러나 아기는 다시 엄마를 찾게 되겠죠. 그때 엄마가 아이 옆에 있었다면 여전히 자기 일체라는 느낌을 가지며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고 다시 모험을 즐기게 됩니다. 이때 넓은 세상에 대해 자신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좌절감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후 10개월에서 생후 18개월 사이의 활동기 단계를 거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데요. 엄마가 심리적 공생관계 단계에서 충분히 즐거움과 관심을 보여주었다면 아이는 기분 좋은 상태로 서서히 엄마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6개월쯤 더 지나면 엄마가 안 돼 라는 말을 연발하는 엄마로 인해서 아이의 사회화 경험이 울적한 각성 단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분이 가라앉은 이러한 상태는 아주 정상적이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죠. 바로 뇌에서 에너지 보존과 정서적 억제를 관장하는 부분이 성장하도록 돕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타인들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아이가 쾌락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수치심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죠. 아이는 자기와 엄마가 완전히 일체라는 환상, 이 환상이 배반당했을 때 아이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상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상처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상처를 통해서 엄마가 나와 분리된 존재이고 나와 다르다는 점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수치심이라는 상처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요.
이때가 가장 아이에게는 양육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부드러운 눈길, 따뜻한 손길, 다정다감한 말로 아이의 내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양육자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때, 따뜻한 공감이 존재해 줄 때 아이는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로 여기며 수치심을 다루는 데 필요한 의기양양 단계, 수치심 단계, 회복 단계로 경험을 하면서 양육자를 신뢰하고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야 라는 의식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위로와 회복이 따르는 적절한 수치심의 경험은 아이가 자기가 위대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자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4세 이전의 아이는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엄마와 분리된 통합된 나라는 의식을 드디어 지니게 되죠. 이런 수치심의 단계에서 폭력적인 부모를 경험한다든지 아이의 수치심을 일으켜 놓고 내팽겨쳐진 상태로 아이를 방치한다면 아이는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돼.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나는 다치게 될 거야.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니 나의 감정을 차단시켜야만 하고 내 불안과 수치심을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방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만들어지고 우리 주위에서 공존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계의 상호작용을 못한 상태여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아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건강한 자아 형성이 안 되었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할 수 없는 양육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타고난 유전적인 성품이라든지 기질적으로 수용적인 사람은 사회와의 부조화가 왜 일어나는지,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왜 일어나는지를 자기 내면에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끝없이 부족한 것만, 부정적인 것만 뱉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능력이나 협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옆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넘쳐나도 나르시시스트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는 패배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1년 365일을 그렇게 보내는 나르시시스트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삶의 패턴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떠넘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것도 자신과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정서적으로 끈끈한 연결이 되어야 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괴롭게 만드니 말입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남에게 자신의 수치심과 불안을 떠넘기기 위해 하루 종일 남 탓을 하고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어야 하는 그들은 내면 성찰이라고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일 남의 발을 밟았다면 왜 그 자리에 발을 놓았냐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 황당하고도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의 깊은 감정도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나의 상태인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말한 상대방의 문제라고 알아차리시면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과 수치를 투사한 걸 인식하게 되면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쉽지는 않지만 주위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분명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